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 마스크가 뭐냐면 이 마스크 이 마스크 어때요? 이거 그 뭐지? 옛날에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쿠팡에서 샀었던 건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약간 군대 조교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군기가 잡혀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살이 진짜 많이 쪄서 얼굴도 커지고 살도 많이 찌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자용 마스크가 있잖아요. 여자용 마스크를 쓰면요 여기가 좀 땡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부족한 거예요, 여자용 마스크를 쓰면. 근데 이거는 이제 남녀 같이 쓰는 마스크거든요. 근데 제가 밀리터리 룩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국방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군이 되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예, 군대 뭐 요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넉넉하게 얼굴에 딱 제 얼굴에 딱 맞고 이거 이렇게 하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가리치면요 군대 조교 같기도 하고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예, 이건 사담이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무학년제로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저는 무학년제로 가르치고 있고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예,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무학년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와서 모두 다 이렇게 깔아놓고 펼쳐놓고 이제 개인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죠. 근데 보통 무학년제라고 해봐야 뭐 초등학교 중심 그리고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해서 뭐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처럼 무학년제를 깔아놓고 하는 사람은 좀 드물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뭐 요즘엔 제 딸부터도 제 딸을 여기에다 이제 데려다 놓고 하루에 1시간씩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 딸이 이제 6살이거든요. 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3까지 이제 다 한 공간에 이제 풀어놓고 예 풀어놓고 커리큘럼 다 다르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느낌은요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예전으로. 지금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교실식 칠판 수업, 비슷한 레벨, 비슷한 학년끼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는 이제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편해요. 이게 편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진짜 강사들이 불쌍한 게 보세요. 이렇게 뭐 본인 학원을 하건 뭐 남의 학원에 가서 강사를 하건 보통 교실식 수업을 하면요 월수 금반 화목 토반 이렇게 있던지 월수 화목 수토 이렇게 있던지 아무튼 이렇게 있건 저렇게 있건 중요한 건 빠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빠지는 애들이. 그러면 요즘에는 뭐 녹화를 해가지고 빠진 애들한테 뭐 카톡이나 이런 거로 해서 뭐 전송해 주면 걔가 뭐 알아서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지만 워낙에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누굽니까? 요즘에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혼자서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기도 하고 혼자서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건데 많이 빠지는 애한테 그날 수업한 거를 선생님이 파일로 이렇게 전송만 해주고 그 아이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요 금방 그만둡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니 해도 빠진 애들은 불러다가 선생들이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걸 부모님들도 원하고 또 요즘의 추세가 진짜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보다는 정말 누군가가 공부를 시켜야 하고 의지가 좀 약하고 이런 애들이 동네 학원을 다니는 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해도 정말 공부 안 하고 빠지고 이러는 애들은 데려다 놓고
놓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최고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도 뭐 월금 화목 수토를 하고 월수금 화목 토를 하건 빠지는 애가 있으면 토요일 오후에 불러다가 보충을 하건 아니면은 일요일에 불러다가 보충을 하건 보충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읽기 싫어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쉬는 날이. 원장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하면서 쉬는 날을 주었을 지언정 진짜 그 안에서 퍼센티지 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을 하는 비율제로 일을 하고 이런 선생님들은요. 뭐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강사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강사들인데 싱글들이 다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강사들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자기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그런 삶만 살 수가 있겠어요. 좀 쉬어야지. 그래서 이 무학년제 주 5일 수업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월화수목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게 많이 수업해 주는 거잖아요. 중학생인데도 주 5회 수업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주 5회 수업인데 하루 정도 빠지는 것을 보충을 해달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보충을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죠. 뭐예요? 좀 더 해주면 돼요. 하루 날 잡아서 좀 더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빠졌으면 10분씩 하루 10분씩 조금씩 이제 더 해요. 그럼 이제 그거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충은 그냥 주중에 하는 보충으로 끝낸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받는 또 학원비는 뭐 다른 학원에 비해서 교실식 수업하는 학원에 비해서 저렴하게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주 5회 뭐 이것을 주 4회 수업으로 줄여도 뭐 중고등학생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 4회 아니면 주 3회까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보충은 그냥 주중에 그날 뭐 얘가 뭐 1시간씩 주 5회 수업인데 뭐 하루 빠졌어 그럼 1시간 10분씩 주 5회 수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날 보충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확실하게 4시간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쉬는 거예요. 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수업하는 적이 거의 없었고 물론 막 시험 기간 이럴 때는 뭐 한 1년에 몇 번, 1년에 서너 번 정도 토요일에 나와서 수업을 해주는 날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무학년제 수업이 가장 좋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학년제 수업이 이제 가능한 선생님은 이제 초등서부터 뭐 고3까지 이게 가능해야 되는 선생이니까 신참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 무학년제 뭐 이런 학원일지라도 초등에 관해서 초등만 하는데 무학년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초등만 무학년제 아니면 중등만 무학년제 뭐 이런 학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서부터 고3까지 무학년제 학원은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면 다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뭐 강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 학원 생활을 이제 초중고를 다 학원 생활을 합쳐서 한 15년 뭐 최단 12년 뭐 이상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요렇게 하면 이 무학년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고3, C물, 뭐 모의고사 정도도 그냥 뭐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이제 풀어보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걸 그냥 즉석에서 이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되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애들도 보면 내가 걔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면 이미 걔네가 알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이랍시고 열심히 설명하는 걸 걔네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본인이 모르는 것 몇몇 개만 선생이 설명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런 무학년제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일수록 이런 시스템이 훨씬 좋아요. 하루에 와서 1시간씩 아니면 1시간 20분씩 아니면 뭐 1시간 40분씩 이렇게 하고 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애가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면,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해주면 걔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애는 홀짝홀짝 조금씩밖에 소화를 못 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밖에 마실 수 없는 애한테 커다란 드럼통을 가져와 가지고 마셔라 이러면서 걔한테 들이부으면 걔가 마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날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생님이 좀 더 중요한 것만 콕콕 집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걸 원하지, 너 공부 못하는 애지, 자 지금서부터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 이러면서 장황하게 한 20-30분씩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걔는 그걸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지 절대로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무학년제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 CD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탭으로 듣는 것도 많이 듣게 하질 않습니다. 많이 듣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흘려 듣기가 가능해. 흘려 듣기가. 딴짓을 하면서 그걸 들으면 그게 남아. 초등학교 한 2-3학년까지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막 뭐 틀어놓고 이제 그러는 게 약간 일리는 있는 건데, 이게 4학년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뭐 중고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탭을 뭐 설명이랍시고 그걸 들어. 그거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 때우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탭을 듣고 뭐 영어 발음을 위해서 영어 처음 시작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도 열심히 들어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글을 읽고 책을 읽으면 거기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글을 읽고 네가 그것을 이해를 한 후 한번 풀어봐라. 그럼 풀어놓은 걸 보면 얘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이해 못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런 거 정도를, 하나 정도를 한 짧게 30초에서 1분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듣는 것도 하질 않으니까 또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애들이 글을 읽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글을 이해하는 게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글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 몰라서 선생이 그걸 갖다가 걔 옆에서 다시 써머리를 해서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정도 되면 진짜 공부 못하는 애지. 근데 이 정도 되면 진짜 희망이 없는데, 그걸 거기다가 선생이 그걸 써머리를 해서 매번 이걸 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평생 고3이 될 때까지 자기 주도형 학습은 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질 말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주질 말고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시 읽어서 다시 풀어봐, 뭐 이런 식으로. 또 학생이 왔습니다. 저는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